2010년 5월 18일 콜라보 체험활동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1980년 5월 18일,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 당시 이제 광주 지역에 그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들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작위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날이 바로 5월 18일입니다. 글쎄요, 수업 시간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혹은 나쁜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그 역사를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역사,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심지어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거대 재벌 언론으로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 유튜브를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쌍욕을 하는 그러한 유튜브들까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그 극우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유튜버였는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 현재의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버젓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향해서 대놓고 쌍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고 버젓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잡혀간 것은 대통령한테 욕했다고 잡혀간 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는 잡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40년 전, 40년 전 제가 여러분 나이였었던 30년 전,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는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었고요. 대통령을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유튜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쌍욕을 한다? 아마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저는 군에서 고초를 겪었어요. 군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잡혀갈 거 아니냐. 하다못해 대통령을 욕하는 게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잡아갈 만큼 큰 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빌미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느냐?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이 바로 3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와서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정말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됐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하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극우 성향을 띈 사람들한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대통령을 욕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욕 먹을 때는 욕 먹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죠. 예. 근데 저는 극우 세력들한테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예,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왜 예, 일본 편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왜 일본이 잘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일본 편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과거에는 까놓고 얘기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이나 이럴 때에는 일본이 굉장한 선진국이었고, 예, 일본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었냐면 일본의 야마토 조남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마토 조남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이 바로 야마토 전함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항공모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헬기 착륙선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죠. 굉장히 국력이 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쭈그라들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한국을 계속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일본 애들은 생각하고 싶겠지만 일본은 결국에 한국보다 후진국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 시대에는 일본이 엄청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랑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점이 일면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때요? 절대로 걔네들하고 손잡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보세요. 우리나라는 계속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떤가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나라 총선 때 투표율이 몇 %였습니까? 70%가 넘었죠. 70%가 넘었습니다. 울산은 76%였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가졌죠. 굉장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일본은 투표율이 몇 %예요? 일본은 투표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0% 중에서 20%, 그럼 30%, 20%가 결국엔 몇 %? 60%죠. 60%의 사람이 일본의 극우 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도 20%고 일본에도 20%인데 일본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30%인데 그 중에 20%가 극우니까 계속적으로 자민당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그 20%가 아무리 들고 날고 뛰어봐야 나머지 투표에 참여하는 50%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터부시하게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고요. 정치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내가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에서 수업을 했었다면 지난 총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 발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온라인 활동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월 18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날짜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별로 저거 하지 못했던, 개인별로 얘기하지 못했던, 코멘트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박성혁 학생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정을 했어요? 예, 부모님이라고 설정을 하고, 예, 국가장학금이 전액 나오기 때문에 학점을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하고 박성혁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예, 박성혁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박성혁 학생이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박성혁 학생한테 좋은 겁니다. 예. 그게 물론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박성혁 학생이 학점을 받게 돼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학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님이 박성혁 학생한테 학비를 지원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예. 엄연히 남남이기 부모 자식 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체로 자녀분들한테 학비를 대주기 때문에 당연한 듯 받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준다고 하면 박성혁 학생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박성혁 학생이 장학금 받는 거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좀 다른 문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일단 장학금이 나오는데 학점을 못 받으면 뭘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현재 상황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설정을 해버리면 해결안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해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문제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박성혁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된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박성혁 학생 한 명뿐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혁 학생이 아는 다른 학생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다른 학생을 박성혁 학생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혁 학생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은 뭐예요? 학점을 못 받는 게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수업에 투자하는 시간 혹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작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문제예요? 작아서 문제겠죠. 예. 혹은 노는 시간이 많아서 문제예요? 노는 시간이 적어서 문제예요? 노는 시간이 많은 게 문제겠죠. 예. 상황을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혹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공부해야 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놀 시간이 제대로 없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설정을 해야, 그러면 놀면서 동시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학과별로 과목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과
학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해야겠다든가,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학점이 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내가 학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만 집중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잘 받아야 돼. 수학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수학 학점이 잘 나와야 된다. 수학 학점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성혁 학생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본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으로 해서 그 독백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하지 말고 박성혁 학생이 아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설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서지훈 학생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지훈 학생은 서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를 이제 도와줘야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해버리게 되니까 문제 해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나 스스로를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런 게 문제 상황을 인터뷰하는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나라고 선택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과정을 운영을 할 적에 자기 스스로를 그 대상으로 선정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나 자신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숙달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조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제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과제가 많은데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과제를 하고 싶어서 스트레스예요? 과제를 하기 싫어서 스트레스예요? 과제를 하기 싫어서 스트레스겠죠. 예. 근데 과제를 하기 싫은 이유는 뭐예요? 예. 과제를 하기 싫은 이유라기보담도 과제를 하기 싫은데 과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점을 잘 받으려니까 과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과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휴식 시간이 줄어들거나 노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기 싫은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죠? 예. 하기 싫은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스트레스가 생기면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혹은 먹지 않거나 혹은 잠을 못 자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예,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방법. 예, 과제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방법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해결책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대상을 정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혹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병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책이라고 할 만한가요? 이런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과제를 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과제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과제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예. 그리고 과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이거는 예를 일테면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같이 한다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결할 건지 건강에 문제 생기는 것을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석빈 학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송석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신 사람, 코로나 의료진, 문제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생을 못한다. 예, 혼자 밥 먹어야 된다. 집에서 얌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조금 더 성의를 갖고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의료진을 돕는 게 대학생을 못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상의 선정도 좀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의료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코로나 의료진들을 만나봐야겠죠. 예, 코로나 의료진 만나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만나기가 집에서 형제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코로나 의료진이라고 하면 그럼 수월해지겠죠. 근데 주변에 코로나 의료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상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생을 못하는 게 문제로 설정을 했다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예,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바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 생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대학 생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그것을 여기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언짢기는 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한 거 그리고 내가 코멘트하는 거 좀 보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손수빈 학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정민영 학생 거를 보도록 할게요. 예, 정민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강의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학생들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예. 자, 이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바람직하게 대상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학생들은 친구들도 있고 본인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했냐 하면 사이버 강의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지자 여가생활과 과제할 시간이 분명하지 않아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제의 질이 낮아진다. 또한 밤낮이 바뀐 학생들이 많아서 체력 저하, 건강 악화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문제 상황을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자,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사이버 강의로 인해서 자유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죠. 예. 자유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반대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고정적인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됐죠. 예. 고정적인 수업의 시간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온라인 강의의 장단점 그리고 대면 강의의 장단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기가 시간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정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간 투자를 자기가
그 과외 시간을 많이 그 만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학습에 더 많은 할애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지자 대체로는 언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밤에 학습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낮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꼭 낮에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결하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낮에 내가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밤에 늦게 자지 않아도 되고, 밤에 늦게 자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된 시간에만 온라인 강의가 플레이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문제 상황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멘트 단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잘 읽고 문제를 좀 더 정리하면 좋은 그런 해결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천성욱 학생 한 건데요. 천성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본인이 일상생활의 패턴이 깨졌다. 이제 앞에 그 정민영 학생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요것도 어때요? 조금 좀 성의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리고 자, 본인을 설정을 했는데 자, 본인 설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본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를 선택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저도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과연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된다. 우리가 철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꼭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뭘 파악을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천성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상 패턴이 깨져서 뭐가 문제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 일상생활 패턴이 깨졌는데 왜 운동을 못하죠? 늦게 일어나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늦게 일어나서 못한다는 것은 늦게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일찍 못 일어나니까 밤에 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성 학생 요구한 거는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하지은 학생 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은 학생은 주위에 있는 학교 동기들과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친구들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학업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여기는 이제 그 학교 동기들과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나쁘지 않은 설정이긴 한데 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문제 상황은 뭐예요? 자,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다가오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다가가는 게 힘들까요? 말하는 게 힘들까요? 듣는 게 힘들까요?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게 힘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물어봐서 어떤 게 정말 문제가 많은지, 말하는 게 문제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됐고요. 듣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지 그 경청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안까지 제시하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문제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냥 한 공간에 모르는 사람, 특정 공간에 모르는 사람과 있는 게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만나는 게 힘든지, 얘기하는 게 힘든지, 듣는 게 힘든지, 보는 게 힘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한 번에 하나에 대한 부분만 찾아서,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보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보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본다는 것은 뭐예요? 직접 대면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대면하기 힘들다면 간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그 세부적으로 문제 상황을 쪼개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유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유정 학생은 굉장히 문제 설정이 좋아요. 제가 바라는 문제 설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엄마인데 물건을 들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공간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리가 아픈 게 안 좋은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픈 게 안 좋은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게 안 좋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 엄마가 허리가 아픈 것이 문제다. 허리가 왜 아프냐?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허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뛸 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플 수도 있고, 서 있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앉았을 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이 있는데, 어떤 때는 누웠을 때 아프기도 하죠. 근데 엄마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설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 상황을 자, 해결하시는 방안 한번 봅시다. 허리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일상생활에 가능한 짐이라든가 무거운 것이 있다면 내가 들고 면허를 빨리 따서 엄마가 병원 갈 때만이라도 편히 갈 수 있도록 운전 열심히 해야 된다. 집에 같이 있을 때 잠깐씩이라도 허리 안마를 해주며 당시만이라도 덜 아플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머니를 따뜻하게 봉양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내가 바라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해결책은 뭐다? 앉았다 일어설 때 가장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안 아픈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면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하는 순간 허리에 힘이 가지 않아야 되고, 허리에 힘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허리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허리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대신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손으로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다리에 더 많은 힘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앉았다 일어설 때 어떠한 보조적인 도구를 개발을 해낸다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주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 요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홍기 학생 했는데 홍기 학생 역시나 너무나 실망적입니다. 자, 이게 엄마를 도와줘야겠는데 설거지랑 병행하면 업무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좀 이게 너무나 성의 없게 한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 상황을 어머니가 문제 상황을 설거지랑 집안일을 하게 되면 왜 업무 시간이 줄어듭니까? 자, 이건 집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하는데 업무 시간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집안일 하는 거하고 업무 시간 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건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랑 관련이 있느냐? 집안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그죠?
예. 그 직접적인 문제는 뭐다? 업무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줄어들게 된다? 예. 그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집안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설거지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청소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빨래를 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네. 그것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머니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는지 그것을 어머니랑 인터뷰해야 돼요. 어머니랑 인터뷰를 해서 설거지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설거지 때문에 집안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엄마가 설거지 안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그냥 누가 대신 설거지를 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죠. 예. 자, 만약에 홍은기 학생이 대신 설거지를 진작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홍은기 학생도 설거지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홍은기 학생도 하기 싫고 어머니도 하기 싫으면 누가 하면 돼요? 뭐 아빠가 하면 되나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뭐 그렇게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저녁밥은 어디 가서 먹는다, 나가서 먹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릇을 몽땅 뭘로 바꾼다, 일회용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일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서 좀 더 다양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홍기 학생도 정리를 좀 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요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